안녕하세요. 조약합니다. 예, 뭐, 잠깐 나왔다가 계단에 잠깐 서 있어요. 예. 오늘은 뭐, 아침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그 크립토마도라는 코인 방송 유일하게 좀 보는 방송이 있는데, 그 40대 여성분이 가상자산을 이제 50억 정도 들고 계신 분인데, 그 납치를 당해가지고 강남 항구권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살해 유기당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데요. 뉴스 보시면 나와요. 근데 겁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상 셀프 커스터디 해가지고 가상 자산을 밖으로 빼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하시겠다라는 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저 같은 케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시드 문구 유출이다, 뭐다 막 하고, 하드 월렛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순간,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완전 좋은 먹잇감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드 월렛 구매했을 때 이제 구매하는 게 공식 홈페이지 직구가 아니라서 중간 유통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치부를 했다가 저하고 같은 날짜에 피해를 당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답글을 다는 와중에 그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5년 동안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른 자산들이 틀렸는데, 저하고 입금된 주소가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또, 시기도 똑같고.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중간 유통 과정에 있는 그 선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직감을 했어요. 본사에서 직구를 했는데 틀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윗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왜 그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봤는지 두 분, 세 분이 거의 다 뭐 같은 하드 월렛을 쓰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2월 9일, 10일 상관으로 다 틀리셨다니까요. 그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통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는 거래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원인 규명을 할 수는 없어요. 원인 규명 어떻게 할 건데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어제는 도대체 이 하드월렛 회사가 그 프랑스에 있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 위치라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검색할 수가 없어요. 바이낸스가 왜 본사 회사를 찾아낼 수 없듯이 이 하드월렛 회사도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어디 있고 어디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런 정보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검색 역으로는 협업에 딱 하고 하긴 하는데 온라인상에만 막 즐비하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찾아낼 도리가 없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셀프 커스터디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범죄지만 지금 오프라인 상에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래소에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셀프 커스터디를 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거래소에 있다가 아마 범죄자들이 이 여성분을 납치해가 그 거래소에 있는 거 팔아가
은행 돈 인출해라.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범죄 윤곽이 다 드러나거든요. 안 그래요? 돈을 찾아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파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돈을 누가 찾으러 갈 것이며, 복잡하거든. 분명히 여성분이 셀프 커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그런 1차원적이든 완전 원색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상자산을 셀프 커스터디를 한다 하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다.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부부든 안 그러면 뭐 자식이든. 가족들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퍼진다니까요. 누구한테든 간에. 그러면 범죄자의 귀에 혹시라도 들어가면,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요소가 있는 사람, 그런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진짜 엄청난 유혹이거든. 야, 이거 진짜 잘만 하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털어놓을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유혹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런 범죄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남 거 그냥 막 탈취해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기치든 뭘 하든 털어먹거든. 그러니까 완전 난 1차원이고 완전 사람한테 이해를 가하는 범죄까지 지금 일어나잖아요. 심각하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야 뭐 그래도 뭐 범죄라면 범죄해진 심각한 범죄이고 사기긴 하지만 사람한테 유해까지는 가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대놓고 사람을 이 가상자산이 거래소 밖으로 빼서 나오는 순간 지금은 뭐 개인 지갑에 넣어놔도요. 개인 지갑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KYC 인증이가 거래소에서 뭐 내 개인 지갑을 옮기면은 그 거래소 직원들, 뭐 거래소 관련 인물들 다 알잖아요. 옛날에 은행도 뭐 고객 정보 유출해가지고 돈 주고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 개인 정보를 통해가 뭐 개인들한테 문자 오고 뭐 하고 그랬던 사건이 크게 한 번 있었잖아요. 거래소는 안 그러자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아는 범죄자들 시각에서는 그 완전 범죄 대상이다. 범죄 타켓이에요, 타켓. 셀프 스터디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가상자산을 얼만큼 보유하고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아는 순간 범죄자들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아주 원색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 다 털려가지고 뭐 없지만 저희 뭐 앞으로 뭐 조금씩이라도 모아 나가야 되니까 셀프 커스터디한 어떤 그런 집착은 좀 버리려고요. 그냥 거래소에서 모아 나가려고요. 몰라, 그냥 그래도 비트코이너라면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도 있고 뭐 0.1개, 뭐 0.2개 정도는 뭐 종이 지갑이나 이런 데 한번 영구히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는 해볼 마음이 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거래소에 넣으려고요. 겁난다니까요, 이게. 그분도 그래요. 참, 말하기도 참 불편한 이야기다, 그죠? 예, 하여튼 셀프 커스터디 하신다고, 나름대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뭐, 이래가 완벽하게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진짜 본인만 딱 알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비밀 키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가상자산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주위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셀프로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돼. 그래야 이런 범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든 뭐 바이낸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든 어차피 그 거래 내역 보면 다 알거든. 그 셀프 커스터디가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 생각에 차후에 지금 우리 국내 거래소, 큰 거래소들 있잖아요. 뭐 업비트나 비썸이나 코빗이나 코인원이나 지금 거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뭐 완전 대체되진 않았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가 뭐 기존 금융권도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면 자기들 진짜 막 사업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비트나 비썸 관련해서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 대부은행 신용카드 뭐 있잖아요. 관련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업비트도 비썸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가 자기들 관련 신용카드 나오고 신용카드 결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바로 연동이 돼가 결제할 수 있고 굳이 내가 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굳이 개인 지갑으로 안 옮기도 관리되는 되는 시기가 곧 안 오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기존 금융권도 뭐 스탁 서비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거래소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꼭 빼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1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완전 무법지대거든. 무법지대. 이게 완전 그 범죄 도시다. 범죄 도시. 이 가상화폐 시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래소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제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또 사고들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동영상도 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영상을 좀 내렸어요. 지금은 어차피 뭐 다 틀리가 배터리지만 어떻게 또 정보가 유출되고 또 아는 분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니 뭐 요즘 유튜브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왜 알았는데 하니까 다 나오던데 하더라고. 그래가 이거 아차 싶더라고. 그래가 직원분들 또 알고 이런 시간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 웬간한 내 개인 정보가 있고 이런 영상들은 웬간하면 내리고 내가 영상 올린 원래 이유가 내 지갑 털린 거잖아요. 그래가 그 관련돼서 거래 내역이나 뭐 사건 경위나 사고 접수했는 거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날짜에 거의 똑같은 날짜죠. 날짜에 또 똑같이 지갑을 털려가지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전송된 주소까지 똑같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올려놓을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이제 나머지 영상들은 뭐 어차피 그거잖아요. 제 잡담이고 나름대로 제 마음 신경 변화를 조금씩 잡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매일 올리고 매일 신경 토로하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하루 이틀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가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 그런 영상들은 또 그대로 놔두고 그러고 제 예상으로는 이런 사건 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종.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사건들이 간혹 있을 텐데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가 뭐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뭐 트윗도 올리고 뭐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구글 검색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면 제 영상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 영상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본인의 사건 본인 당한 일들이 적으면 제가 또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해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좀 며칠 전에 뭐 동영상 올렸다가 내린 것처럼 저는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 되찾겠다, 뭐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버렸거든요. 대신 다른
다른 분들도 저 같은 피해자들이 하나 둘 계속 앞으로도 종종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뭐 조금 조언은 안 드릴 수 아니겠어요. 그분 사례들을 내가 또 쭉 보고 저하고 유사한 사례다 싶으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근데 지금 뭐 방법이 없다. 라고 뭐 그 정도까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아무것도 규제는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화되고 법제화된 거는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뭐 활기를 치고 막 지금 이때다 싶은 이때 아니면 기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들도 뭐 크게 막 거기에 관련해서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고 하여튼 셀프 커스터디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저 같은 피해를 입을 확률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있거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프라인 상에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대 주위에 뭐 가상화폐 투자한다, 셀프 커스터디 한다, 개인 지갑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혹 가족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 불안한 시장이에요.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놨으면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일도 될 일을. 이 새로운 변화에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저 같은 피해자뿐만 아니고 코인 사기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피해자들이 속출하잖아요. 근데도 지금 아무런 대안은 없고 뭐 해결책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침부터 뉴스들이 마음이 무겁더라.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하시면서 셀프 커스터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시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웬간하면 이제 뭐 셀프 커스터디에 집착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돌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앞으로 모아나가는 거는 거래소에서 그냥 조금씩 모아나가려고. 괜히 밖으로 뺐다가 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겠노?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한 번 당했는 사람인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 오늘 무거운 영상인데 뭐 올립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영상 이래 올리면 제가 제 영상에 막 이렇게 뭐 올릴 때마다 뭐 좋은 정보가 있고 새로운 정보가 있고 그때 발빠르게 뉴스 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루 소소한 일과 이야기하고 제가 그 하드원래 털리고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 심적인 어떤 힘든 거를 이런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영상도 올리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큰 의미 없는 영상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게시했다가 내리고 이래 할게요. 괜히 뭐 남겨봐야 그렇잖아요. 내 개인 정보만 털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의미 있는 영상들은 그냥 놔두고요. 의미 있는 영상들. 사건, 어떻게 이라든지, 큰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영상들은 놔두고. 나머지 제 신경 토로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잖아요. 듣는 분도 그때 그냥 그날 하루 제 이야기 그냥 웃긴 이야기면 웃긴 이야기, 그게 다니까. 네,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셀프 커스터디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건 완전 범죄 도시 이상이잖아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금액 적고 그걸 떠나서요. 이게 50억이 아니고 단돈 1000만원이라 해도 단돈 1000만원이 아니지 10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요즘 몇십만원, 몇백만원 가지고 사람 해코지하고 이런 세상인데
이제 국가라는 틀, 뭐 법적인 틀, 금융권이라는 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어떤 범죄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가상화폐 투자하시고 셀프 커스터디 조심하시고 일단 그래도 공부는 해놓으시고. 예,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요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